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 온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에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행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정할 때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양육권자,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자의 복리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어떤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자녀에게 형성된 관계나 환경을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적합성 측면에서 한쪽 부모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측에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측에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별거하게 될 때는 반드시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제3자의 누군가에게 양육을 위임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측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양육권이 보다 유리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양육권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나 폭언 등 이런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폭행, 폭언 등 부당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 비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상황에 있다면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육을 하고 있는 측이 기초생활도 보장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 아닌 한 경제적인 요소는 부수적으로 판단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실무상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 의사가 아이의 의사로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때 아이가 말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이의 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도 균등한 기회보장을 강조하면서 성별에 따른 획일적인 판단보다는 부모의 인격이나 기존의 양육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보조 양육자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여자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실무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의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자의 복리,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현재 이혼과 또 이혼을 위한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아이를 본인이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 등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판단할 때도 당연히 아무래도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쪽에게 조금 더 애착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양육권과 그에 따른 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